당신은 현금을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가요? 이 질문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곧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돈은 허락받아야만 쓸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조용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시절 기억하시죠? QR코드 없으면 카페에 못 들어가고 마스크 없으면 버스도 못 탔습니다. 단순한 방역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시스템의 리허설이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흐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 중심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금은 사라지고 CBDC가 우리의 주요 결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CBDC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CBDC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이다. 실제로 은행 없이도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으며 현금을 인쇄하고 유통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결제가 아닙니다. CBDC는 감시 가능한 돈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국가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죠. 이제 돈은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디지털 족쇄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돈을 가져본 적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탈중앙화인 비트코인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열광했습니다. 누구의 허가도 없이 지갑을 만들고 전 세계 어디로든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으며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고 법정화폐처럼 무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연준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십 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찍는 그들의 세계. 이 이야기는 다음에 아주 흥미롭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조작이 불가능하고 일방적인 검열이나 계좌 동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은 국가의 금리 정책이나 글로벌 정치 불안에 따라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만큼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진짜 분산형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비트코인 ETF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 SEC의 승인, 제도권의 진입. 이것들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ETF는 철저히 중앙화된 금융 상품입니다. SEC가 승인하고 스탁 기관이 보관하며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해 거래됩니다. 즉, 탈중앙화된 자산이 다시 중앙의 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소술채굴자, 기관 투자자,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 점점 통제 가능한 자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시선을 바꿔볼까요? 돈을 주는 국가라는 개념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많은 국가들이 기본 소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온다? 매우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16년 이후 디지털 화폐 기반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IMF는 2001년 보고서에서 CBDC를 활용한 보조금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블 화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프로그래머블 화폐란 발행 주체가 화폐의 사용처, 사용 시점, 사용자 조건 등을 코드로 설계하여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즉, 돈은 있지만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육류 구매가 초과되었습니다. 사용이 제한됩니다. 당신의 탄소 점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소비는 불가합니다.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중국에서는 사회 신용 점수제가 이미 도입되어 점수가 낮은 시민은 비행기나 고속열차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말 그대로 평판이 낮으면 물리적으로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사회였던 것이죠.
캐나다에서는 2022년 정부 방침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 트럭 운전자들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지갑이 동결됐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표현이 금융적 불이익으로 직결된 사례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디지털 화폐 도입을 강제하기 위해 ATM기에서 하루에 현금을 $20 이상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디지털 나이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소비, 이동, 생존 방식이 설계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통제를 전제로 한 조건부 생존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프로그래밍 되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그 중심엔 세계경제포럼, BIS, IMF,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현금은 비효율적이며 미래는 디지털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엠브리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엠브리지는 BIS가 주도하여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서로 직접 연결하고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글로벌 실시간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달러 없이도 중앙은행 간 결제가 가능해지고 모든 금융 흐름이 디지털상에서 실시간 추적 가능한 구조로 재편됩니다. 즉, 전 세계의 금융 흐름이 디지털상에서 통제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만 해도 단 2년 만에 M2 통화량이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 폭등, 부의 양극화, 화폐에 대한 신뢰는 점점 무너졌고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산을 어디에 둬야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무릎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바로 디지털 자산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예전엔 실체 없는 투기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 국가 단위의 채택, ETF 승인과 함께 공식 자산의 길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했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조차 ETF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기존 통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구조적 징후이자 새로운 자산 흐름의 탄생입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이에서 코드로, 현금에서 지갑으로, 그리고 대중에서 소수로 주인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배급 사회가 온다, 또 디스토피아가 온다는 공포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을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물줄기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편에서 특정 자산이나 종목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투자 정보가 아니라 그 방향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방향 위에 놓인 자산들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디지털 자산,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의 투자 흐름 속에서 강력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다시 한번 시작될 상승장의 문턱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유기체입니다. 살아 숨쉬며 예측을 비웃고 때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저는 상승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성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시기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M2 통화량, 온체인 데이터,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음모론적인 관점 등 모든 흐름의 단서들을 앞으로 이 채널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을 읽는 눈,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가는 힘, 그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화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